생각해보면 그땐 누구나 다 힘든 시절이었지.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동네에 아기자기한 카페가 생겼더라고. 출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번 포장하는 동안 곱게 보이는 중년 여성과 더 고운 딸로 보이는 모녀가 차린 가게라는 걸 알 수 있었지. 마침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가 6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 나도 카페에 곱디고 온 딸을 의식하면서 거의 매일 주말에도 커피를 포장했지. 그때까지도 대화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물론 어머님이랑은 몇 번 했지만 그래도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고개를 숙이고 살짝 지어주는 미소는 이 정도 수고는 수고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자택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마스크에 집합 금지도 떨어지면서 그 미소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돼버린 거야. 물론 마스크 탓에 살짝 짖는 입모양을 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웃는 눈은 볼 수 있었는데 팬데믹이 닥치자마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모양인지 더 이상 웃지 않더라고. 그럴수록 난 자택 근무임에도 꾸준하게 커피를 포장해왔고 그러다가 모녀가 운영하던 카페는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안 보이고 딸만 운영하는 상황이 된 것 같더라. 몇 번이고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팬데믹의 그 기회는 이 힘든 시기가 끝나서야 오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던 중 독립해서 사는 난 괜찮았는데 본가의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야. 어머니의 부탁으로 장을 봐서 본가 아파트 문 앞에 가져다 드리느라 오늘은 커피를 건너뛰어서 아쉬운 마음에 동네를 크게 돌아 굳이 카페 쪽으로 차를 몰았어. 물론 요즘에는 일찍 문을 닫는다는 것도 아는데 그만큼 예쁘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은 그녀를 혹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간절하게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 진짜더라. 그녀가 막 유리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녀를 바라보았어. 하늘하늘한 롱스커트를 즐겨 입는 그녀의 뒷모습에 초조하게 핸들을 만지작거리던 난 이미 그녀와 아기도 낳고 이름도 짓는 중이더라고. 난 앞유리창에 흩뿌려지며 터지듯 멍을 지는 오늘 일기예보에도 나오지 않은 빗물에 속으로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른다. 곧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는 비에 그녀가 가게 아버닝 아래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으니까. 다들 차에 장우산 하나씩은 놓고 다니잖아. 물론 나도 그랬고 이건 하늘이 나의 정성에 반응했다고 생각했어. 이미 입꼬리가 귀 옆에 걸린 난 서둘러 트렁크에 있는 장우산을 꺼내기 위해 버튼을 눌렀어. 이 편의 계속. 다음 편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 탓에 문을 열고 트렁크까지 가는 것만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거나 빌려줄 상상의 나래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우산을 펼치고 이미 머릿속에 신혼집까지 생각하며 그녀 쪽으로 고개를 든 순간이었어. 진짜 언제 비가 내렸나 싶게 비가 그쳤더라고. 흠뻑 젖어 뻘쭘하게 우산을 든 이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은 그녀는 헛물 켜고 초라한 나를 버려두고 반대쪽 지하철 방향으로 걸어갔다. 물을 먹어 진득하니 달라붙은 옷 상태에 난 우산을 쓴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다물었다. 아니 2분만 더 비를 내려주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합니까? 하늘에 원망을 퍼붓고는 한숨을 내쉬고는 상념을 털어냈지. 내가 많이 낙천적인 편이라는 말을 듣거든. 바로 멘탈을 회복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흔히 듣던 말을 떠올리며 멀어지는 그녀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비가 그쳐 맑은 저녁 하늘을 닮은 보랏빛 앙증맞은 스웨터 가디건에 나풀거리는 하얀 치마를 입은 천사 같은 그녀는 걸음도 빠르더라. 홀딱 젖어서 어기적거리며 걷는 것으로 따라잡기에는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난 큰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 저기요? 용기라고 내보았지만 누가 듣기에도 지나가는 개미 목청만도 못한 크기였다고 할까? 더 멀어지는 그녀를 향해 이제는 허우적거리며 단전에 힘을 끌어올렸다. 주변에 제법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지. 저기요, 잠깐만요. 비가 왔다가 그쳐서 그런가 아무리 단전에서 끌어올렸다고 해도 내 목소리는 과하다 못해 드래곤볼의 원기옥처럼 퍼져나가더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나서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지만 이미 난 그녀를 향한 강한 집념보다 쪽팔림이 앞서더라고. 그 와중에 젖은 건 또 나 혼자더라. 쪽팔림에 숙인 고개로 한참을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발끝에 있는 내 시선에 하얀 치마가 들어오더라. 다음 편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 하늘거리는 하얀 치마를 본 시점부터 천천히 고개를 들었더니 카페에 그녀가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찾고 있더라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있던 나의 얼굴 앞으로 손수건을 든 그녀의 손이 쑥 올라오는 거야. 고맙습니다. 자택 근무를 오래 한 탓인지 방구석 여포가 아닌 바보가 되어 어버버거리며 손수건을 받았고 무심코 젖은 얼굴을 닦았는데 그녀는 오랜만에 눈으로 미소를 보여주고는 뒤로 돌아 다시 전철 방향으로 걸어가더라. 저기. 다시 고맙다고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쉬워서인지는 몰라도 난 그녀를 또 불러봤지만 그녀는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 정말이지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건네받은 손수건을 들고 그것만 바라보며 서 있었지. 충분히 들리는 거리에서 불렀는데도 멈추거나 돌아보지 않는 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거절의 의미이려나? 그런 생각들을 하며 한 일주일 동안은 그녀가 있는 카페를 가지 않았어. 혼자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다가 혼자 실현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손빨래를 해 건조대에 널어놓은 그녀를 닮은 손수건을 바라보며 내일은 돌려줄 겸 마음만은 제대로 전해보기라도 하자는 생각을 한 거야. 참 하늘도 무심하시고 운명도 잔인하기도 하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고백을 결정한 다음날 난 코로나에 걸려 2주간 격리가 되었고 진짜 죽다가 살아났다.
끙끙 앓는 동안 그녀만 더 떠올랐고 그녀의 손수건은 내 애착 손수건이 되어버렸지. 마스크 대신 그걸 코에 대고 숨을 쉬었으니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몸은 회복하더라고. 그리고 격리에서 벗어난 다음 날 난 손수건을 다리고 좋아하는 향수까지 뿌리고는 그녀가 있는 카페로 향했어.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 가슴이 더 떨리고 두근거려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숨을 고르고 유리창에 비치는 옷매무새를 다시 만졌는지 기억도 다 나지 않았지. 유리 너머로 손님이 없어 혼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그녀를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 주문은 꼭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화면에 적힌 글귀를 바라보며 내 인기척에 그녀가 일어나길 기다렸지. 마음 고백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커피를 포장도 하려고 키오스크에 손가락을 찍는데 그녀는 아직 그대로 누워있더라. 난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총 1시간 20분을 그곳에 서서 그녀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헛기침도 해보고 다시 나갔다가 와보고 손수건을 주문 데스크에 올렸다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다 하면서 말이야. 4편의 계속. 다음 편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 손님이 들어오자 아쉬움이 커지더라.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던 걸까? 중년 여성 손님은 나보다 단골인지 나를 힐끔 보고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곤히 자는 나의 천사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우는 거야. 부스스한 얼굴로 눈을 뜨는 그녀는 중년 여자 손님과 나를 인식하고 눈이 커지고 동그랗게 변하며 마스크를 쓰고 일어서더라고.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몇 번이고 미안한 듯 고개만 연신 숙여 인사하는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여성은 빙그레 웃기만 하고 다시 이 상황을 빤히 보는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 오래 기다리셨나? 주문 하나 하세요? 아, 네, 저는 지금. 그녀를 흔들어 깨워놓고도 다시 입구 쪽으로 와서 키오스크를 쓰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버벅거리는 나를 놔두고 키오스크 앞을 차지하시더라고. 아직 못 골랐어요. 그럼 나 먼저 해도 돼요? 아, 네, 그럼요. 잠시 후 음료를 건네받은 여성은 말 대신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나가고 남은 난 그녀를 쳐다보며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동안 숱하게 다니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유를 방금 나간 중년 여성의 행동으로 전부 알 수 있었으니까 말이지. 생각은 길지 않았다. 그녀가 쳐다보는 앞에서 주섬주섬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고 휴대전화도 꺼냈어. 그녀는 꺼낸 손수건을 돌려주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낸 나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휴대전화를 빠르게 터치해 누르고 그녀에게 손수건과 함께 건넸다. 이때가 살면서 가장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손수건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그녀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눈이 점점 커지다가 조금 생각을 하더니 마스크를 내리고 밝게 웃어주더라. 진짜 천사가 따로 없더라. 휴대전화에는 이런 글을 적어서 건넸다. 코로나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미소를 보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잔뜩 긴장한 날 보던 그녀는 곧방 터지듯 입을 벌려 웃었는데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어. 난 그날에서야 알았어.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 후로 난 수화를 배웠고 지금은 운전하는 내 옆에서 천사처럼 조용하게 잠을 자는 그녀는 뱃속에 또 다른 천사를 가졌다. 다음 편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